원리합비가 오래 걸려. 등비수열의 합은 별게 아닌데 원리합비가 오래 걸려. 자, 일단은 계속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등비수열의 합. 네.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안 돼. 왜요? 영석이가 이미 너무 많이 했어. 아까 오늘 질문했냐? 선생님 지나간 인연을 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좀 나한테 묻지 마. 아니 지금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요즘 애들은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해. 네. 새로운 아, 사람으로 맞아. 지나간 사람을 돕는 거야. 와, 야 도원아 새로운 사람 좀 소개시켜줘. 양념경량 어떤? 아 꺼지라고 좀. 양념경량을 왜 이렇게? 쌤, 엘든링 어떤 결말이에요, 쌤? 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말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아니 쌤 결말 여러 개 쌤은 어떤 결말이었어요? 나 기억이 안 나. 선생님 그럼 이 질문 버리고 제 질문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쌤 잊어버렸는지 황금과 알려주세요. 규율의 시대 너는 결말이었어요. 꺼지고 선생님이 자, 어떻게 그래서- 잊어버렸어? 화이팅. 아야, 얘들아, 근데 나 계속해서 욕먹었어 방금. 왜 이거? 애들 왜 앞에 나와서 오목 두고 있다. 왜? 그걸 왜? 애들 수업 시간이 시작을 했는데도 저 약간 늦게 들어왔잖아. 그럼 다음 시간 역사 강의. 근데 애들은 왜 앞에서 오목을 두고 있냐 이거지. 오목을 두는 쌤 제가 들은 말은 그냥 아, 여기 이거 있다니까. 이 카메라. 쌤 제가 들은 말은 수업 벌써 네, 시작했을 역사를 수밖에 하는 없는데 그게 그거지 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목을 두고 있으니까 더 티가 나는 거 아니야. 히스토리 렉처를 할게요. 야, 아니 진짜 가자. 등비소리 하. 조용히 해. 간다. 할 거 많아. 야, 이거 뒤에 저기 원래학교도 해야 돼. 서준이 언제 다 하냐. 아, 써봐. 너무 슬프다. 뭘 쓰고 이렇게 머리가 왜 안 돌아가지? 아, 하도 떠드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이거. 이렇게 가요. 자, SN. 는 자,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그렇게 잘 쓰시나요? 이 조금만 쓰면 상태가 금방 나빠져.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카를 막 써서. 금방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한 10분에 한 번씩 이걸 해줘야 돼. 쉬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마카를 막 써서 그래요. 방금 피아노 같았어. 야, 등비서열의 합 어떻게 구하죠? A R N 빼기 1을 아니 공식 말고. A로 묶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어떻게 유도하지? A로 묶어요. 먹어야 되잖아. A로 묶는다고? 초항으로 묶어요. 아니네. A n제곱 빼기 1이 A가 다 더한 거에다가 A 빼기 1이라고 공식 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수상식이고. 초항을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관점이 인수분해에 대한 관점이고요. 얘는 이제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얘는 이제 수열 관점이라서 그거보다는. 아니 근데 아무도 안 했나? 이거 안 했었나? 등비서열. 숫자법인가 그거 쓰는 거 아닌가? 평균에다가 그냥 2분의 1대만 공통 빼도 비싸고. 아니 이거 어떻게 유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 유도만 아니 등차 수랑 똑같은 걸로 수적기법이 있고. 진짜 결과만 딱 기억하고 있구나. 유도 과정을 하나도 모르네. 어떡하냐? 결과만 기억하고 있어. 곱해가 양 끝에 A를 묶고 있는 거. R을 곱하지. 이 얘기를 해야지. 알고 보서 빼는 거죠. R을 아, 곱하지. 맞아.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아니 어떻게 딱 결과만 기억하고 있지? R을 곱해야지. R을. 아 잠깐만요. 근데 R 곱하기 전에 일단 요거 형태만 좀 다시 다듬고 좀만 다듬자.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너무 암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 너무 암기식으로 하는데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SN이죠. 이것도 이제 그 수학 기법 중 하나인데 한 칸씩 옆으로 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 칸씩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데 시프트 변경하고. R을 이제 곱하잖아. 그럼 이게 한 칸씩 옆으로 밀린단 말이야. R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여주면은 R을 이제 곱하잖아. 그럼 얘가 옆으로 한 칸 밀리면서 여기를 이제 AR이라고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한 칸 밀어줘.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수상하다.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한 칸 밀어줘. 그럼 이렇게 나오지. 내가 원했던 답은 이런 답을 원했던 거야 사실. 그러니까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전 거에서 밀어주면은 사실 얘도 줄 맞춰서 쓰면 이렇게 나오고 얘도 옆으로 한 칸 밀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중요한 거지. 공식은 책에 보면 나와 있어. 여기도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결과보다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린단 말이지. 이걸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데 뭐 용어까지는 솔직히 이건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R을 하나 곱해서 옆으로 한 칸씩 밀린다는 이런 그 발상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가 1-R에 SN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눈에 좀 들어오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고 양 끝만 남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A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SN은 당연히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 살짝 뒤집어서 그게 그거긴 하지만 이렇게도 쓰죠. 다만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 R이 1이 아닐 거야. 이 조건이.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1이면 어떻게 돼?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 A. 그렇지. NA. 그렇지. 왜냐면 모든 항들이 다 똑같죠. 만약에 공비가 1이라고 치면은 항상 A를 더하는 거라서 AN이 나오지. 선생님, 근데 인수분해로 저거를 쪼개는 건 무식한 방법인가요? 인수분해 형태. 저 전형 이야기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참 다시 말해봐. 어떻게? 그 A로 묶어서 그 티까리티까리도 변형을 한다. R마디를 부모 분해를 곱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용석이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수분해 중에서 잠시만 이거를 조금 보여줄게. 이런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합차를 조금 심화시킨 건데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런 게 있거든. 이거 아까 전에 그 서준이가 말한 것도 이런 건데 사실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이런 폼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사실. 아이고. 이거 괜찮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좀 되게 약간 맥락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러면 얘를 생각할 때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X 마이너스. 지금 용석이 말하는 것도 이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해 곱실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A는 신경 쓰지 말고 A는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런 발상을 떠올리면은 SN은 A로 묶었을 때 다음 흉내 한번 내볼게. 1 더하기 R에 R 좀 잘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물론 뭐 이런 거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제 좀 더 관찰을 해보면 지금 잠시만 얘랑 서로 이제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사실 R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먼저 보여줬잖아. 이유가 뭐냐면은 저 오른쪽 방법이랑 왼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단원 자체가 수열이잖아. 그래서 이 기법 자체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데 옆으로 미는 이 기술 자체를 여기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좀 더 좀 어려운 게 나와. 몇 급수라고 혹시 들어봤나? 몇 급수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좀 심화된 수열을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몇 급수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려면은 일단은 이걸 유도할 때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왜냐면 나중에 몇 급수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용석이나 서준이 말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이게 이 기법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이 결과는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거고 결과보다도 이렇게 미는 거 있지. 옆으로 미는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 옆으로 미는 이 기술 자체를 지금 좀 익혀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몇 급수가 나올 때도 이런 걸 다룰 수가 있어. 이것도 알겠니? 아무튼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뭐 이그젠플만 몇 개 보면 끝나는 건데 잠시만 공식 조금만 분석해보자. 공식을 이제 조금만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등차수열처럼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는데 R의 n제곱을 기준으로 약간 내림차순 묶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잠시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생긴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를 그냥 커다란 뭐 라지 A라고 할게요. 얘를 만약에 커다란 라지 A라고 한다면 생긴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 등비수열이 생긴 것 자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의 거듭제곱 형태, 지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생겼으면은 사실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너네 이거 끌어낼 때 어차피 다들 이거 할 거잖아. 이거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저거 왜 n-1 됐어요? 그러네.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이거죠. 어쨌든 상당히 예리하지.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 정도쯤 설명을 하고 막 이그젠플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데 원리합계를 아까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원리합계만 좀 보여줄게. 4번을 모르겠어. 아 저것도 공식 있었는데 내가 만들었었는데. 원리합계 들어갈게요. 원리합계. 미분 공식. 아니 그거 그거 등비수열 공식도 있어. 등기시열 공식. 해보면 돼. 굳이 그걸 쉽게. 아 근데 그 n제곱 차수 역수에서 1에서 빼고 아래 n 곱하면 돼. 공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쉽게야. 자, 일단은 원리합계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원리합계는 거기 마플에도 이제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보면서 좀 가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뭐 개념을 좀 알아야 되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등비수열의 이제 합에서 원리합계. 이제 응용되는 주제인데 원리합계라는 게 나와. 등비수열의 합에서. 그래서 원리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요거는 좀 필기를 잘 해야 될 거다. 많이 어렵다. 접근은 이해가 되는데 4번은. 좀만 기다려. 다 해줄게. 자, 일단은 먼저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원리합계라는 게 원이 이제 원금을 말하는 거고 얘가 이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금 더하기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진짜예요? 맞아. 아니 나 그 원리가 그 수학 원리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예요. 나도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라고 그거 되게 단순한 얘기지. 원금 더하기 이자고 그 다음에 원부정이잖아 원. 기본적인 배경이나 용어를 조금 보여줄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합계에서는 돈의 가치거든.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의 가치라는 게 이게 물가라는 거는 당연히 자꾸 올라가잖아.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돈의 가치는 이제 변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자가 붙으면 붙었지 뭐 마이너스 이자가 붙진 않아. 그래서 대부분은 어쨌든 물가는 이제 점점점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점 자체가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제의 10,000원이랑 오늘의 10,000원이랑 내일의 10,000원은 다 다르다는 거지.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해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너네가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거기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의 10,000원이랑 그러니까 요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오늘의 10,000원이랑 내일의 10,000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면은 좀 충격적인 거를 좀 봤었는데 한 88년도인가? 음마 아파트가 그랜저랑 가격이 같았대요. 어디 아파트가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가장 유명한 아파트죠. 40년 됐죠. 엄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오늘도 음마는 달린다고 처음 들어봤니? 오늘도 아니, 철만 얼마? 달린다. 은생말. 저기 그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이잖아. 음마 아파트라고 한 40년 됐어.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데 공시 아파트. 정말 거기 정말 오래된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정말 많이 됐고
예전에는 그게 자동차 한 대 가격이었다고. 한 30 몇 년 전에는. 지금은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 나도 뭐 시세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30억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재건축의 상징이야. 30억, 40억 하겠지. 돈 많이 벌어야 사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얼마 정도 하지? 4,900원. 그거밖에 안 하니? 싼 데는 7,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웬만한 데 가면 막 7,000원씩 받지만 한국처럼 4,900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한 20년 전 짜장면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500원. 그래 뭐 한 돈 10년 1,000원이면 그렇지 않잖아. 한 1,000원이면 먹었겠지. 그냥 가정하는 거지. 가정을 하는 거잖아. 가정을 사실적으로 해야 돼. 아 조용히 해. 아 진짜 진짜 그렇게 말. 말해. 수업하지 마. 아니, 어떤 천- 가정을 좀 들어주면 돼. 좀 더 와닿는 가정을 들어줘봐. 기술 가족. 면. 일단 저 새끼 먼저. 뭐가지를 좀 치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은행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항상 그 돈이 불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물론 이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은행 이자보다 더 세다면은 은행에 돈을 넣는 건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경제 감각을 좀 가져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줄 거야. 기본적인 용어들.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물론 요즘에 이제 관리법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서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달리는 좋아하는 복리는 거 이자가 달리는 끊어지는 거. 거고 복리는 이자가 불어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달리는 뭐라고? 이자를 그때그때 끊어서 지급하는 거고 복리는 이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야. 맞지 않아? 이자가 근데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 달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고 복리는 원금 이자 계속 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설명이 좀 이제 와닿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 얘들아. 근데 단리가 됐던 복리가 됐던 이자가 붙기는 붙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단리는 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복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복자가 이제 중복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리가 이제 이자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야. 그래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는 안 붙어.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이 복리라는 건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붙고요.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붙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좀 한번 들어줄게. 자, 이그잼플. 아주 간단한 예시. 뭐 원금이 뭐 편의상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율이 있잖아. R이라고 쓸게요. 그럼 연 이율이 얼마로 잡혀있냐? 그래요. 편의상 쉽게 하자. 자, 10%로 갈게요. 그럼 이제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10분. 자, 1년 후가 있고 2년 후가 있고 뭐 이럴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이 붙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단리는 이제 110만 원이 될 것이고 사실 여기는 1년까지는 복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복리도 마찬가지로 원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만 이렇게 붙을 테니까 110만 원이 되거든. 근데 2년이 지나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여기에는 이 110만 원에다가 이자 붙는 게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을 거거든. 그래서 110 더하기 10에서 120이 붙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발생하지. 10이네. 그렇지. 얘는 정확히 110만 원인데 맞아. 여기에다가 다시 1.1을 이제 곱한단 말이야. 120. 그래서 120. 10이네 제곱. 좀 기다려봐. 121이요. 그쵸? 121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복리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복리로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원금을 A라고 했을 때 이자를 뭐 R%라고 하면은 1 더하기 100분의 R의 거듭제곱 형태. 그러니까 이런 폼으로 늘어날 것이고 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원금에다가 그냥 이자를 n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등비 수열이고요. 얘는 등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리는 수열로 치면 얘는 이제 등차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복리는 이제 등비라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등비가 더 강력하지. 설명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게 단위법이랑 복리법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너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좀 상식들이 좀 필요한데, 자,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뭐 다 써주는 게 좀 힘드니까 너네가 헷갈리는 거를 거기다 좀 메모를 하면 될 것 같아. 뭐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요, 상환이 있고, 연금이 있고, 연금의 평가라는 것도 있어. 하나씩 설명을 좀 해줄게. 뭐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약간 사회시간 같겠다. 수학이 아니라. 예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한 번만 넣는 거야. 그냥 쉽게 그냥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한 번 넣었어. 그 다음에 이자를 계속 기다리는 거지. 이게 예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메모를 좀 해. 헷갈리는 게 있으면. 물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적금이라는 거는 돈을 매번 반복해서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적금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적금 통장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매달 말일에 뭐 100만 원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금은 어쨌든 돈을 한 번만 넣는 거고 적금은 돈을 계속 반복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설명은 이해되니? 야, 여기까지 됐냐고. 그다음 상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빚을 갚는 거야.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환이라는 건 이제 빚을 받는 빚을 갚는 거고요. 연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매번 돈을 얼마씩 타먹는 걸 이제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금의 효과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금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 만약에 노후 연금을 이렇게 받는다고 치자. 근데 그거를 지금의 가치로 한 번으로 돌리는 거지. 물론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금의 효과라는 거는 매번 받는 연금을 지금 한 번에 받을 때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연금의 효과야. 좀 어렵지. 퇴직할 때 한 번에 몰빵해서 받는 게 연금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영석이가 예를 들어서 60살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얘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니까 그 100만 원짜리 그 연금을 몇 번 받을지 모르지.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아주 치열하게 계산한다. 평균 연령 계산해서 실제 그 모델링 보면은 아주 치열하게 계산해요. 저기 얘기 들었는데 저기 뭐 브라질인가 멕시코인가 이런 데는 와 얼마나 치졸하냐면 평균 연령이 66살인가 그렇대. 남자 평균 연령이. 근데 연금을 65살부터 준대. 이야. 남자 평균이 66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65살부터 연금을 준다. 근데 그건 젊었을 때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연금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그 평생 받는 연금 있잖아. 그거를 일시불로 받을 때 한 번에 딱 받을 때 돈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연금의 효과고. 약간 복권처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권 같은 것도 매달 얼마씩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그런 복권도 있잖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잘 몰라? 저희는 복권이 안 됐거든요. 경제대학.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복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복권도 뭐 매달 뭐 50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랑 아니면은 한 번에 1억을 받는다. 그렇지 뭐 한 번에 얼마를 받는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형이 있단 말이야. 퇴직금도 그쪽이야. 몰랐어요. 아니 퇴직금을 왜 자꾸 끌고 들어와. 퇴직금은 그냥 1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 정도 월급을 누적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 그게 퇴직금이지. 그거랑 달라. 그럼 너 회사 신입사원이 공무원 그러면 퇴직금 60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월급을 한 번에 끌어다 쓰냐? 자 아무튼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알겠니? 이렇게 됐네. 얘들아 이런 거 하려면 경제적인 상식이 좀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모른다.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고 그런 건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예금 먼저 들어갈게. 나 가장 쉬운 게 예금이야. 근데 예금은 사실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적금이 나오지. 일단 예금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거 많이는 못하겠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금은 뭐냐면은 은행에 돈을 한 번만 넣고 일단 이렇게 필기를 할게. 자 예금 은행에 돈을
아 이거 다음 주에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찾는다. 은행에 돈을 한 번만 넣고 나중에 찾는 게 예금입니다.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야 단리 그래 기억하는 거. 단리법 먼저 보여줄게요.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자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자 원금이 100만 원이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연이율 10%. 그 다음에 기간 3년. 그 다음에 일단 이거 한 개만 좀 해보자. 복리법도 보여줄게요. 자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만약에 단리라고 하면은 뭐 받는 금액의 합을 S라고 쓸게요. 편의상 S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원금이 100만 원 있는 거잖아. 근데 연이율 10%니까 1년에 10만 원씩 이자가 붙는다고. 근데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자가 몇 번 붙겠어? 당연히 3번 붙겠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얼마나 단순해. 그럼 초등학교는 수학밖에 안 돼. 덧셈 연습하는 거예요. 130이야. 근데 얘를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지.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써볼까? 자,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 그럼 원금을 A라고 둬요. 원금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율을 R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기간은 똑같이 N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거 설명 들으면 좀 재밌냐? 네. 일반화 S는 그러면은 자 봐봐. AMF. 잠시만.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 생각할 때 그냥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정리를 좀 하고 A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자가 A 곱하기 원금의 이율에 기간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A로 묶는다 손 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래? 맞지? 그래서 이게 일반화야. 이게 단리입니다. 오케이? 단리랑 복리랑 비교해봐. 복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건데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편의상 S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잠시만 원금 100만 원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율이 10%가 붙잖아.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10만 원이 붙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잠시만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봐. 1에다가 이렇게 갈게요. 연 이율이 10%니까 10%를 돌려주면 0.1이거든. 0.1로 바꿔주고 이게 1년 지나면 이렇게 되지. 그럼 2년을 지나면 이렇게 되고요. 3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래서 1.1을 계속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일반화를 한번 해보면 그럼 S는 A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거듭제곱 형태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복리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네. 야, 돈이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너 갑자기 상태가 왜 저러냐? 너무 많은 걸 머릿속에 넣었어? 건도원 검색하는 지금 맛이 갔는데? 졸린 건가? 야, 뭔가 맛이 갔지 않니? 딱 봐도 뭔가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진짜 아빠 딱 이 표정이 내가 저번 금요일의 표정이었어. 맞아. 딱 이 표정이 내가 저번에 금요일에 딱 이 표정이었어. 금요일에 나랑 번갈아가면서 맨날 저 건도 내가 하거든요? 얘는 학원 수업밖에 없어. 그래? 적금. 똑똑하니까 나 같은 거 여기서 지금 과학이랑 영어 혼자 야, 내가 너무 많은 걸 알려줬나? 오늘? 아니야? 아니요. 너무 적은데요. 너무 적어? 지금 많진 않아. 큰 머리를 채우기. 너 근데 우리 여기 양이 너무 많아? 머리 작아. 힘들어? 적금. 은행에 이렇게 쓸게요. 주기적으로 돈을 넣는다. 이게 뭐 아니 근데 이거 줄을 칠 거면 크게 쳐야지 왜 조그맣게 위에만 쳐놔서 쓰기 어렵게 만들어 이놓지. 그게 문제를 거기다가 비싸긴 더럽게 그냥 비싸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쓰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아직도 4,000원 옆에.
줄을 굳이 왜 이거 따지? 4,000원이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꼭 그 줄을 맞춰서 안 써도 돼. 줄 맞춰서 쓸 필요 없고 그냥 형식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본인 눈에 잘 들어오면 끝이야. 안 보는. 본인 아니 얘들아 공부 좀 하자. 나 근데 선생님 필기를 항상 봐. 나 이렇게 필기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봐. 정리를 좀 하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 처음 봐. 간다. 아 20분 남았어. 구해조공주인 줄. 갈게요. 아 근데 이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야 기수불이 있고 아, 기말불이 있는데. 먼저 빨리 내고 늦게 내고 그거 아니야? 똑똑해. 자 기수불은 뭐냐면은 매달 그러니까 매달 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초에 넣는 게 기수불이고 기말불은 매달 말일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써야 되나? 이자를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이거를 매달로 갈 수도 있고 매연으로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쓸게요. 연이면 연수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초냐 말이냐 그건데 1년 단위로 갈게 그러면 이렇게 쓸게. 매년 초에 돈을 넣고 연초에 돈을 넣고 연말 대마초에 돈을 넣고. 저 새끼 진짜 대단하다. 연말에 돈을 지가 하는 거. 찾는다. 자 매년 초에 돈을 넣고 연말에 돈을 찾는 게 이제 기수불이고. 야 나 이거 컴플레인 나오면 어떡하냐. 저기 용식쌤 그 반 왜 마약 애들이 얘기가 나오려. 안 좋죠 이러면 그 반 탑반 아닌가 이러면 나 또 할 말 없는데. 근데 저희 원래 이래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매년 말에 이제 돈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연초에 넣는지 연말에 넣는 건데, 얘들아 사실 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용어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적인 뜻을 놓치거든. 자 포인트만 알려줄게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연말에 돈을 찾잖아. 그럼 사실 용어는 별로 필요가 없고 내가 마지막에 찾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보면 돼. 자 여기다 좀 써줄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돈을 넣을 거 아니야. 돈을 넣는데 내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걸 뭐라고 쓸까? 이자를 받느냐 말이지. 마지막에 넣는 돈에 말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 이런 용어는 사실 그냥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따져.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냐고. 자 보여줄게. 저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고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그잼플 연초에 100만 원씩 넣고요. 요즘은 전자 다 10년 동안 넣고요. 그 다음에 연 이율이 10% 따블이야 따블? 10%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리의 적금이에요. 맞지? 복리의 적금이야. 그럼 10년 후에 원리합계인데 좀만 고민해봐. 여기 좀 지우고 100만 원 10년. 연초네.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똑같은데 연 말에 넣는 거야. 안 좋지. 연 말에 100만 원을 넣고 야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 10년이고 연이율 10%고 S라고 쓸게요. 전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건데 1.1에 10제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게요. 매년 초에 돈을 넣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 잘 따라와. 1년 초. 야 그대로 따라와. 2년 초. 이렇게 가서 지금 어쨌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9년 초
10년 초. 잘 봐. 한 번만 이해하면 끝이야. 10년 말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 돈을 100만 원을 넣어. 100만 원을 넣어. 100만 원을 넣어. 내가 이때도 돈을 100만 원을 넣지.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넣는 돈의 이자 그것만 따지면 되거든. 그럼 내가 마지막에 연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364일이 지났어. 네. 그럼 당연히 이자가 붙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넣는 돈의 이자가 붙는다고.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해가 되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는 봐봐. 이때랑 이때랑 1년 내에 그 갭 차이가 있죠.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에 붙을까? 2번. 그렇지, 2번 붙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때도. 자, 끝까지 보여줄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개수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이 붙냐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1 더하기 10이면 11이지. 네. 똑같이 따라해. 2 더하기 9면은 11이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1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9번 붙겠지. 정확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이자가 10번이 붙어요. 10번이 붙고 이거를 싹 다 더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아유 공간이 없냐 실판이. 아니 10년 초에서 10년 말로 갈 때 이자가 왜 붙어요? 왜냐면은 1월 1일에 넣고 야 1월 1일에 넣고 12월 31일에 찾는다고 생각해봐.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12월 31일 12시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간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 00시랑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12월 31일이랑 1월 1일을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 사실. 거의요? 명시가 같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계산을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00시 연 이유를 정확히 언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건 또 문제에 내가 따라서 이율이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돈을 넣는 그 순간. 그때 10% 붙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네가 넣고 1년이 지나면 10% 1년이 지나면 3월 1일 이번에는 아니, 3월 그럼 1일에 1월 1일에 내년 넣고 3월 1일에 1월 1일에 넣으면은 정확히 말하면 내년 1월 1일이 돼야 10%가 붙는데 내년 1월 1일이나 올해 12월 31일을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2월 29일인 거 같은데. 아 그건 좀 그런 거 좀 진짜 그럼 그런 너-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좀 그럼 네가 집에서 연구해 2월 29일 그런 거 하지 말고. 3월 1일 날면 29일 날이면 29일 날만 3월 1일 날 받아요. 자 이거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 S라고 쓸게. 그러면은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6년. R이 지금 1.1이거든? 그래서 R-1분의 일단 좀 보여줄게. 초항 곱하기 R의 N승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됐어? 예.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1.1의 십자곱 같은 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여기를 한번 봐봐. 얘는 연 말에 넣지. 1년 말.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 2년 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럼 9년 말이 있고요. 말년. 10년 말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는 돈을 100만 원씩 넣는 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넣는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사실은. 그쵸? 늘어날 수도 있죠. 응? 늘어날 수도 있죠. 이번에 사후에 대부분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그럼 이제 이렇게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10년 말에 넣는 이 마지막 돈의 이자가 붙는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12월 31일에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100만 원을 넣을 거야. 근데 돈을 넣자마자 돈을 찾아. 1초 만에. 그래서 이자가 안 붙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 다시 말할게. 연 말에 돈을 넣잖아. 그러면서 연 말에 돈을 찾잖아. 그럼 마지막에 넣는 돈은 돈을 넣자마자 찾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안 붙어. 단 1원도. 아, 연도가 바뀔 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1년 말, 2년 말, 쭉쭉쭉 9년 말, 10년 말이잖아. 그럼 10년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쭉쭉쭉 2010년이라고 쳐. 그러면. 그럼 2010년 12월 31일에 돈을 넣어. 근데 돈을 넣는 순간 돈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년이 바뀌는 순간 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넣자마자 찾아야 된다고. 연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10년에 거의 10년까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이거를 10년이라고는 하지만 돈은 10번을 넣지만 실제 기간은 9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사실은. 그쵸?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봐봐. 자 2001년 자 봐봐 2001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얘는 10년째 말이니까 10년 10년 12월 31일이고 사실 얘는 뭐냐면 그렇게 치면 2001년 1월 1일이고 여기가 자 비교를 해봐 2010년 1월 1일. 아이고 잘못 썼어 12월 31일이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꽉 채운 10년이지 정확히 꽉 채운 10년이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를 횟수로는 10년이 맞는데 실제 그 기간 자체는 9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사실은. 그쵸? 이거 설명이 이해가 되니? 네. 확실하게 이해가 돼? 실제 기간은 그러니까 횟수로 봤을 때는 10년인데 실제 기간 자체는 9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돈을 넣자마자 찾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이점이 여기다 돈을 이제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아니 이제 한 번 붙지. 1년 전에 넣었으니까. 1년 줬으니까. 플러스가 시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초항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 얘는 9번. 그러면 얘는요 이게 9번 그죠 9번이 붙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얘도 좀 일반화 아니 일단 계산 먼저 S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거의 똑같거든. 오른쪽이랑 비교해봐 거의 똑같은데 1.1. R-1분의 근데 초항이 달라진다. 초항이 이렇게 붙고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봐. 그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첫 번째 항에 이자가 붙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항에 이자가 붙는 거고 얘는 초항에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 초항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게 바로 적금이라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말고도 지금 많은데 10분 남아서 되게 애매하네. 그러면 예제를 한 개 도장도 찍어야 되나? 상황이 좀 어려운데.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상황까지. 상황이. 상황이랑 얘들 이렇게 하자. 상환이랑 연금의 평가가 남았는데 이거는 내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시그마 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하네 이거. 영상. 뒤에 한 20분만 더 하면은 깔끔하게 돼. 영상으로 보내주면 제가 질서 필기 그거는 안 돼. 두 개는 일단은 수요일날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그젠플 한 개만 딱 보여주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그젠플 한 개만 보여주고 마칠게. 오늘 설명해준 게 워낙에 많아서 너네가 근데 이거 집에 가서 복습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나 진짜 많이 보여줬어. 야 이거 어제 진짜로? 아침에 공부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어. 신기한 거 한번 보여줄게. 야 적금인데 봐봐. 자 매년 초 1월 1일에 적금을 해. 매년 초에 적금을 하는데 요 놈이 뭐를 생각하냐면 적립금을 매년 인상해. 그러니까 돈을 똑같은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매년 6% 인상해. 오케이? 적립금을 매년 6%씩 내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넣는다고 은행에. 근데 싸가지가 없어? 은행의 이율도 6%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6%씩 이율을 주는데 나도 6%씩 돈을 더 많이 넣어.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그랬을 때 올해 초 500을 넣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적금에다가 치자. 네. 근데 10년 동안 매번 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자 잠깐만 그러면은
10년 잠깐만요. 근데 내가 돈을 언제 찾냐면은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10년 말에 돈을 찾는다고 칩시다. 이 얘기를 해줘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거만 하고 끝낼게. 1년 초, 2년 초 쭉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 초에 10년 초에 여기가 10년 말이 되겠지. 근데 내가 처음에 돈을 500을 넣어.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가잖아. 그럼 500에다가 1.06을 이렇게 붙여.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내가 넣는 돈도 계속 늘어나거든. 그럼 이렇게 여기 이자가 8번 붙고요. 이자가 아니라 내가 넣는 돈의 금액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넣는다고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게 좀 생각을 해봄직한 게 1년이 지났잖아. 그럼 얘는 원래는 1.06이 9번 붙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0번이 돼. 그 다음에 요렇게도 넣겠지. 다 10번이네. 그렇지. 그럼 여기도 10번이 붙는다. 맞아. 원래는 8번인데 이자가 2번이 붙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내가 처음에 넣는 돈까지 1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 아까 있었어. 원리는 알면 별거 아니죠. 얘들아 일단은 도장 같은 거만 찍고 좀 마무리 할 건데 잠시만 도장만 좀 찍고 마무리 할게요. 아니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저기 숙제 어떡하지? 이거 뒤에 보여줄 거 한 20분만 더 보여주면 이제 끝나는데 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수요일날은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좀 나가야겠죠. 오늘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서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등비 수요일을 끝내오는 건 당연한 얘기야. 거기 연습 문제까지 다 끝내오시고요. 내가 도장 자체는 이렇게 할게. 도장 자체는 그냥 등비 수요일 끝에다가 도장을 찍어줄게. 도장 자체는. 근데 너네가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시그마를 그럼 어느 정도 풀어올 수 있겠어? 시그마 학교에서 풀어줘. 시그마. 근데 지금 기간이 좀 많거든? 다음 주 수요일이면 5일 정도 되는 거야 시간이. 그럼 만약에 시그마를 푼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그마 지금 2장 풀었는데. 왜 몇까지 풀어야 돼? 시그마는 범위를 이건 자율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 시그마는 자율로 합시다. 시그마는 범위를 안 정해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어느 정도 풀어보고 일단은 필수적으로 대신에 등비수열만큼은 끝내와야 돼. 당연한 얘기죠. 등비수열 그 연습 문제까지 끝내와야 되고 다음 주부터 얘들아 DT를 봐야 된다. 다음 주부터 DT를 볼 거고 DT 보면서 교재 검사를 할 거거든. 근데 교재를 나도 검사를 하지만 걷어가지고도 이거 원장님이 보실 거야 매번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까 숙제를 철저하게 풀어와라.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소수장 지정 어떻게 해요? 뭐라고? 소수장 지정. 맞아. 그 내가 다음에 오면은 그냥 답지를 다 줄게요. 예. 그 252쪽을 펼치시고 오늘 개념 정리한 거 좀 펼쳐봐봐. 오늘 어떻게 문제를 안 풀었을까? 오답은 다음에 씁시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꼭 그 근영이 필기를 알았어. 가져오죠. 오케이. 그럼 보지. 그거 따라하지 않나? 집에 가서 좀 복습 좀 해. 야, 정리 잘한다. 많이 썼어? 야, 오늘 뭔가 많이 배운 거 같지? 집에 가서 복습 좀 해봐. 아이고. 이렇게. 좀 많이 써봤나 오늘? 가르쳐 준거 많은데? 오케이. 공책 사야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됐고 여기까지 잘 풀어와. 알겠죠? 외워서 틀리 좀 했나? 야, 진짜 날렸습니다. 날라갈 수가 있으면 되지 않나? 문제도 좀 풀어봐. 고생했다. 오, 뭐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여기까지 좀 풀어봐요. 하기는 공정처럼 만들어준다. 진짜? 자, 도장 받은 친구들은 퇴근합시다.
과거에 너가 지금의 너가 잘 가. 나 이제 아니야 나 중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있던 편지가 왔거든. 거기에서 나한테 반말을. 집에 가서 맞아 나도 공책 한번 나도 싹 나한테 읽어봐. 반말했지 당연히. 알겠지? 진짜 많이 해. 난 거기다가 공부만 오버치트 나왔으면 아마 망했겠지. 야 보여줘.